꽃제비 구호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시체 더미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얼어있는 시체들을 막 쌓아놓고 있었던 그런 현장을 보고 나도 여기 있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쨌든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99년도가 1월 달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도에 한국에 입국했고 지금은 청라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지금 북한 사역과 후대 사역을 하고 있는 변종혁 목사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항상 저희 형제들에게 중국에 있는 친척 집의 전화번호와 그 주소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 주소는 몰라도 전화번호는 꼭 기억하고 있어라. 그때 당시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혹시라도 못 오면 거기로 가서 이제 좀 중국 탈북해가지고 그쪽 도움을 받아라 그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겨울이어가지고 얼음을 타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죠. 하루 딱 자고 다음날 저녁에 저보고 다시 북한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동생하고 누나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때 까마치, 그러니까 이제 누룽지 한 보따리에다가 중국 돈 10원을 쥐어주면서 가서 이제 누나하고 동생 찾으면 바로 오라고. 그러면서 건너올 때 여기로 건너오라고. 자기가 매일 나가서 기다리겠다. 저한테 이제 누가 어떤 한 아이가 다가와가지고 밥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굴 딱 봐 동생이에요. 너무 이제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때 막 부둥켜 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가지고 나간 그 10원을 바꿔가지고 동생 마음껏 먹이고 옷도 좀 사입히고 해가지고 이제 동생하고 같이 탈북을 좀 다시 시도를 한 거죠. 이제 기억하는 거 있는 게 뭐냐면 2월 16일이 이제 김정일 생일이거든요. 2월 16일이 저하고 동생하고 나머지 2명, 3명이 5명이 건넜는데 덜킨 거예요. 가면서. 그래서 뒤에 총을 쏴댔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다리에 총 맞고 이제 끌려간. 우리는 다른 2명은 이제 그 길로 이제 도망을 쳤고 동생하고 저는 이제 산으로 도망을 쳤거든요. 석탄 기관차가 있는데 그 석탄 기관차가 다 이제 운행을 다 종료하면 그 이제 부스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석탄 부스러기 그거를 어디다가 이제 버린단 말이에요. 그 한 곳에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따뜻하잖아요. 꽃제비들이 잘 데가 없으니까 겨울이니까 거기 따뜻한 거기서 자요. 석탄차가 와가지고 그 위에다 그냥 덮어버릴 수. 그 제가 이제 꽃제비 생활하면서 봤거든요. 저는 다행히 살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꽃제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권이 참 내가 경험해본 바 참 가슴 아프죠. 아무 뭐 연고자가 없으니까 뭐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런 거죠. 네. 이제 13년도에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됐고 진짜 하나님을 내가 북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잡히게 된 거죠. 그렇게 잡혀가지고 북한에 나가게 됐죠. 그때 탈북을 했는데 그때 진짜 많이 이제 맞았죠. 조국을 배신했다고 엄청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꽃제비 생활을 한 몇 개월 정도 했죠. 하다가 자꾸 중국이 생각나는 거죠.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강물을 그냥 타고 그냥 달복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꽃집 생활하다가 또 잡혔죠. 어디죠? 꽃집 구호소에 또 갇히게 된 거죠. 나무하러 갔다가 이제 도망쳤어요. 그때 당시는 장마였습니다. 장마여가지고 도저히 강으로는 갈 수가 없었고 석탄을 이렇게 하는 철도가 있는데 그 이제 기차 밑에 들어가서 거기 매달리고 가면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 형 따라 남양으로 간 거죠. 모르겠어요. 깨나 보니까 이제 중국인 거예요. 나보고 이제 같이 갔던 형이 나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서 일어나라 이제. 근데 그때 4명 탔는데 3명밖에 내리지 못했어요. 그 한 명은 도저히 쳐다봐서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되게 위험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보고 연길에 있는 고아원에 조금만 가 있어라. 엄마가 너희들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고아원에 가 있으라 해가지고 큰아빠가 이제 저희를 데리고 동생하고 저를 데리고 고아원에 이제 저희를 맡겼어요. 동생을 데리고 고아원에 들어갔다가 제가 혼자 나왔는지 아니면 동생을 같이 나왔는지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나와가지고 저는 여기 있을 수 없다. 누나를 몇 월 며칠 날 북한 어디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나는 북한 다시 나가야 된다. 동생한테. 그러니까 내가 누나 데리고 올 테니까 너 그동안 여기 있어라. 그때 무슨 생각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동생을 그냥 두고 나왔는지 아니면 데리고 나오다가 잃어버렸는지 어째 그때 당시에 그 시기에 동생이 잃어버렸어요. 제가 중국에서 잃어버리고 나가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잃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잃어버리고 나가지고 제가 그때 겨울이었는데 굉장히 좀 심하게 감기 걸려가 아팠어요. 제가 11살이었어요. 저하고 2살 차이거든요. 9살이었고. 네. 동생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잖아요. 진짜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만 해도 성탄절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싫었고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랬고 성탄절만 되면 뭐 좀 되게 우울했고 죄책감이 더 많이 밀려왔고 그래서 엄마 눈도 못 마주쳤고 사실 좀 엄마한테 가장 미안한 부분이고 또 나 스스로에게 너무 그런 날이라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신 건데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러진 않았거든요. 제가 북한 얘기만 하면 울었어요. 우리 중국에 있을 때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북한 얘기를 꺼내면 그냥 울었어요. 하고 와서는 북한 얘기하면 딱 잘라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도 어디서 왔냐 하면 저는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강원도에서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건드리기만 하면 나는 아팠으니까. 어린 시절의 본인에게 만약에 만나신다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잘 버티고 잘 견뎠다. 죽지 않고 살아서 고맙다. 300만 명이 아사를 당했잖아요. 그 속에 사실은 저도 있어야 됐거든요. 사실 그 속에 저도 있어야 됐는데 참 감사하죠. 제가 그 속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아사된 사람들의 어떤 안타까움과 더불어 좀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 아이들의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사실은 그렇게 간다고는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질문을 좀 받고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일단은 너무 죄송하고 뭐가 죄송하냐면 이런 맛을 우리 같은 민족인데 나만 누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북한 분들에게 죄송하고 그러나 좀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만 견뎌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언제 그 북한의 문이 열릴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때가 나는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이 올 거니까 우리 북한의 모든 우리 주민들께서 희망을 좀 가지고 조금만 버텨주시면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북한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거라고 또 속히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만 견뎌주시고